쌈닭은 싸움 독학 세계관의 최강자 중 한 명입니다. 쌈닭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거의 모든 무술의 파해법을 개발했으며 길거리 싸움을 통하여 실전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렇기에 길거리 싸움에는 도같은 인물이며 변수 창출 능력과 주변 환경 활용 능력이 매우 뛰어난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로 앞에서 발포된 총을 육안으로 보고 피하는 스피드와 특수부대의 전설 무명을 원컵 내버릴 정도의 파워를 가졌으니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는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쌈닭 역시 과거 특수부대에서 복무했던 인물이며 그 부대에서 전설, 신화 등으로 불리우던 인물입니다. 또한 전쟁에 직접 참여하여 위기에 빠진 박진철을 구해주기도 하였으며 외전편에서 박진철과 의문의 사나이와 함께 국가급 전력 중 한 명이라는 것이 밝혀지며 쌈닭이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전설이라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그렇기에 쌈닭은 박태준 유니버스에서 평균 레벨이 가장 높은 외모지상주의로 오게 되더라도 최상위권 강자로 군림할 만한 자력을 지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브렉닭은 외모지상주의 최상위권 강자 중 한 명입니다. 브렉닭은 과거 태국 무에타이계를 점령한 무에타이 챔피언이었으며 압도적인 커리어를 이룩하며 전설이 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브렉닭의 명성은 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로 퍼져나갔으며 번너클의 멤버 종건 등은 브렉닭을 단번에 알아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종건은 브렉닭을 보고 예우를 갖추며 사인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며 누구에게도 존댓말을 사용하지 않는 종건이 높임말을 사용하였기에 독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으며 브렉닭의 명성이 얼마나 높은지 간접적으로 묘사되었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브렉닭은 과거 모든 것을 따라하는 천재에게 패배한 이후 공식 경기에서는 패배하지 않기 위하여 카피하는 천재의 대응법을 생각해냈고 그 과정에서 브렉닭 금지 기술을 고안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의 위력은 외모지상주의의 그 어떠한 기술보다도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자신의 제자 바스코가 사용하는 모습을 통하여 브렉닭의 강함을 간접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소피아는 외모지상주의 최상위권 강자 중 한 명이며 H그룹의 최고 전력으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홍경영 회장은 천량에서 사업을 위하여 최동수 회장을 만나게 되었고 그곳에 무수히 많은 경호원을 대동합니다. 하지만 고작 준구 한 명에게 H그룹의 경호원들이 모두 겁을 먹게 되었고 홍경영 회장은 망신 아닌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받은 홍경영 회장은 러시아에서 소피아를 데리고 왔고 다음번에 최동수 회장을 만나면 기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다짐하였습니다. 또한 홍경영 회장이 준구를 봤음에도 자신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아 소피아가 준구보다 근소하게 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준구는 계속하여 성장 중이며 아직 전성기를 맞이하지는 않았기에 현 시점에서 누가 더 강한지는 미지수입니다. 소피아는 러시아 특수부대에서 복무했던 인물이며 시스테마를 수준급으로 다룰 수 있는 인물입니다. 또한 러시아 대통령의 경호원으로 활동하기도 하였으며 현재는 H그룹 홍경영 회장의 경호원으로 활동하기에 경호원으로서의 능력이 매우 뛰어난 인물일 것이며 그에 걸맞는 무력도 소유했을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김 부장은 외모지상주의의 최상위권 강자 중 한 명입니다. 김 부장은 화려한 이력을 가진 전설적인 특수부대원이며 존재 자체가 외교 문제라고 불리는 인물인과 동시에 국가에서도 컨트롤하기 힘든 수준의 강자였습니다. 그렇기에 중국, 북한, 러시아에서는 김 부장을 크게 경계하고 있으며 김 부장을 전담하는 부대도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도 김 부장이 무려 소장을 잡고 인질극을 벌인 뒤 전역을 요구했으나 결국 김 부장을 전역시켜 주었고 김 부장이 전역한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 부장은 전역한 이후 딸을 키우고 평범한 삶을 살아갔으나 주영건설 주광찬, 주혜리, 남실장, 특임국 땅강아지 등이 자신의 딸의 신변에 위협을 가하였고 매우 분노한 김 부장은 성한수, 박진철과 함께 고작 3명만으로 특임국을 털어버리고 특수부대원 수십 명을 도륙내버리고 주영건설을 박살낸 뒤 딸을 구출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조평전에게 빚이 생기게 되었고 김 부장은 빚을 갚기 위하여 백호 인력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안에서는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기 위하여 밖에서는 부끄러운 짓을 하며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원석을 만난 이후 조금씩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에 조평현과의 빚을 청산한 이후에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며 딸을 키울 것으로 추정됩니다. 성한수는 싸움 독학 세계관 최강자 중 한 명입니다. 성한수는 과거 올림픽에서 이름을 날렸던 태권도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성한수는 승승장구하던 찰나에 군대를 가긴 싫었고 군대를 가지 않는 대신 특수임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 임무는 북한의 최고사령관을 암살하는 미션이었고 성한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국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박진철, 김 부장과 만나게 되었고
초반에는 자신을 방해할 요소쯤으로 생각했으나 그들과 공통된 목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때마침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임시적으로 동맹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암살에는 실패하였으나 북한의 최고 전력을 휘젓고 다녔으며 중국의 고수들도 함께 도륙내며 전우회를 쌓게 되었고 박진철 김부장과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한국으로 넘어온 뒤 여러가지 사건을 겪은 이후 평범한 아버지가 되었고 김부장의 딸이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진 비교적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진철은 인생존망 세계관의 최강자이며 인생존망 캐릭터 중 유일하게 외모지상주의로 오더라도 꿀리지 않는 전투력을 지닌 인물입니다. 박진철은 인생존망에서는 너무나도 압도적인 강자라 기존의 최강자였던 장한철을 매우 쉽게 제압하였으며 웹툰 김부장에서도 특유의 도라이 기질을 보여주며 활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박진철은 행동과 성격만 특이한 인물이지 전투력만큼은 매우 높은 인물인데요. 박진철은 특임국에서 특수부대원들이 던지는 칼을 쳐다도 보지 않고 막아내는 신기를 연출하였으며 주영건설의 최고 전력이자 다국적 용병기업 출신의 강자 남실장을 너무나도 쉽게 털어버렸습니다. 또한 과거 김부장 성환수와 함께 중국으로 갔을 때는 락의 정신을 각성하는 데 성공하며 북한의 강자를 묵국듯이 모아서 던져버렸고 북한의 요원 수십 명을 제치고 탈출하는 데도 성공하는 모습을 연출하며 할 땐 하는 남자라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로건은 싸움 독학 세계관 최강자 중 한 명입니다. 로건은 과거 어느 갱단의 우두머리였으며 그레이시 가문의 문제아라고 불렸던 싸움 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도 이미 총등 갱단을 여러 상대할 만한 강자였습니다. 하지만 쌈닭에 비하면 너무나도 약했던지라 쌈닭에게 참교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연을 바탕으로 로건과 쌈닭은 친구가 되었고 쌈닭은 로건에게 MMA를 배워 프로 격투기 선수가 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로건은 곧바로 격투기에 입문하였고 피나는 노력 끝에 결국 UFC 최강의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격투기를 수련한 로건과 과거의 로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로건이 4대크로 헤드급에도 못 미치는 강자였다면 격투기를 배운 로건은 종관 중구를 능가하는 강자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어쩌면 자신의 라이벌인 쌈닭을 능가했을 수도 있으며 김감룡과 이지훈보다도 더 강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인물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보통 인류 최강자가 UFC 헤비급 챔피언으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만화는 만화로만 봐야 되기에 타이틀만 보고 로건을 세계관 최강자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UFC 세체급 챔피언은 무시할 수 없는 타이틀인 것도 사실입니다. 무영석은 외모지상주의 세계관의 최상위권 강자입니다. 무영석은 설정만 놓고 보면 인간계 웹툰에서 따라올 자가 없는데요. 모든 무술을 마스터한 인물이자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육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육체를 100% 활용할 수 있으며 오로지 전투 본능만이 남은 상태입니다. 다만 무영석조차도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진 못하며 종건과 호각으로 싸우는 모습을 연출하였으며 공식적으로 종건급이라는 평을 듣고 평가가 하락하였기에 세계관 최강자로 불리기엔 무리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강자들만이 보유한 경지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 무영석이 완벽한 신체와 모든 무술을 겸비했을지라도 경지를 보유하지 못하였다면 최상위권 강자들에게 밀리는 것이 납득되며 더더욱 경지 보유자인 이지훈과 김감룡보다는 아래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박진영은 외모지상주의 세계관 최상위권 강자 중 한 명이며 영세대 김감룡 주먹패의 행동대장이었던 인물입니다. 박진영은 주먹세대가 시작된 이후 가장 처음으로 카피라는 특성을 선보인 인물이며 이 재능은 수십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성요한과 박형성만이 사용하는 데 성공한 매우 희귀한 능력입니다. 또한 싸움의 천재 이도규조차도 박진영의 능력을 부러워했습니다. 다만 카피는 무영석의 하위 호환이라는 말이 있으며 실제로 성요한이 카피한다는 이유로 저평가를 받는 부분이 존재하였기에 박진영도 훗날 카피를 한다는 이유로 저평가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오동석, 브렉닥을 꺾은 천재, 이도훈 등 카피를 사용하는 인물이 가끔 나오기에 박진영의 재능이 평가절하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 카피에도 급이 존재한다는 설정이 공개되거나 카피의 경지 같은 설정이 공개된다면 이 문제는 깔끔하게 해소되며 박진영의 평가는 더욱 상승할 것입니다. 부두목은 외모지상주의 세계관 최상위권 강자 중 한 명이며 영세대 시절 김감룡과 함께 김감룡 주먹패를 이끌어갔던 부두목입니다. 부두목은 주먹세대가 시작된 이후 가장 먼저 속도의 경지를 획득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경기는 훗날 이지훈과 한신우만이 획득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이들은 모두 압도적인 전투씬을 연출하였기에 부두목도 김감용을 제외한다면 모든 대결에서 속도의 경기를 바탕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연출하며 평가가 상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김감용에게는 패배한 것처럼 암시되었기에 김감용보다는 확실히 약해 보이며 부두목조차도 한 세대의 전설급 강자는 아니며 세계관 최강자가 되기에는 무리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도규는 외모지상주의 세계관 최상위권 강자 중 한 명이며 작가님이 공인한 세계관 최강자급 라인의 강자입니다. 박태준 작가님은 외모지상주의 400화 기념 라이브 방송에서 이도규를 세계관 최강자급 라인의 강자라고 말하였으며 압도적인 커리어를 가진 김부장과 비슷한 수준의 강자라는 것을 암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도규는 작품 내에서도 늙고 병든 상태로도 종건과 준구 듀오와 대결하였으며 콘셔틀 박만덕 듀오와의 대결에서도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4대크로 헤드 장면을 방귀 한 반으로 제압하기도 하였으며 본능적으로 무용석의 등장을 막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김부장과의 면접에서 김부장과 호각으로 겨룬 것으로 추정되며 이도규가 한쪽 손이 없음에도 그 정도 성과를 냈음을 감안하면 전성기 시절로 비교한다면 이도규가 김부장보다 근소하게 강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게 이도규를 세계관 정상급 강자라고 평가해도 무방합니다. 이지훈은 박태준 유니버스의 최강자 중 한 명입니다. 이지훈은 주먹세대 1세대를 통합하며 1세대의 전설에 등극하였으며 사실상 0, 1, 2세대 모두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지훈은 속도의 경지를 보유한 인물이며 정황상 타경지도 보유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지훈은 모든 분야의 천재라고 불린 인물이기에 모든 무술을 수련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카피한 것보다도 훨씬 높은 완성도로 무술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무술이 아닌 타 분야에서도 두각을 드러낸 인물이기에 변수 창출 능력 또한 발군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지훈은 전성기가 지난 시점에서도 더 강해진 마태수에게 압도하였으며 전성기 시절에는 1세대의 모든 강자들을 단신으로 처리하고도 생체기조차 입지 않은 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박형석의 새로운 뭔가도 연관이 있어 보이며 무력으로는 김감용이 죽은 이후 사실상 끝판왕이기에 작품이 진행될수록 이지훈의 평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감용은 박태준 유니버스 최강자 중 한 명입니다. 김감용은 주먹세대 0세대를 통합한 전설의 주먹이며 자신의 휘하에 부두목, 박진영, 이도규를 두는데 성공한 인물입니다. 외모지상주의 세계관 특성상 김감용의 리더십도 큰 몫을 했겠으나 무력이 이들보다 강하지 않았더라면 이들을 부하로 두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또한 부두목에겐 이겼다고 암시되기도 하였기에 김감용이 이도규, 박진영, 부두목을 모두 꺾어봤을 가능성이 높으며 꼭 1대1 대결을 하지 않았더라면 자신의 힘을 보여주며 전의를 상승시켰거나 싸워보지 않고도 격차를 실감하게 해준 어떠한 사건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추측한다면 HNH그룹의 멤버들이 모두 모인 이유가 김감용을 잡기 위해서일 수도 있으며 종건, 준구, 이도규, 박진영, 최동수 이들이 모인 이유가 김감용을 잡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감용은 자신과 김기명만이 보유한 낭만의 경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경지는 정황상 어떠한 경지보다도 좋아 보이며 사용자의 무력을 크게 상승시켜줄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